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한수의 우동균입니다. 추미애 문제 이렇게까지 커질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들 타령 의혹으로 시작해서 딸 문제로 이어지고 이제 정치자금 문제까지도 확산되고 있네요. 추미애의 민낯이 양파 껍데기처럼 까도 끝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의 목소리를 내려가고 있고 이것을 억누르려고 하는 게 바로 또 문재인 정권입니다. 가만둘 수가 없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현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물론 추미애라는 사람이 참 뻔뻔하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은 네. 지금 이렇게 많은 의혹들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몰락 내지 뭐 별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태도를 나눈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화가 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신한수에서도 얼마 전에 보도했지만은 특히 이 아들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새로운 사실이 또 나왔지 않습니까? 네. 물론 아직은 의혹이지만은 미복긴 날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네. 이게 만약 정말로 사실이라면은 이거 정말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사안 아닌가요? 네. 지금 이제 조수진 지금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했던 내용이죠. 그게 이제 복귀하는 날이라고 지금 알려진 날이었는데 그날 이제 그 지인하고 PC방에서 그것도 이제 롤 게임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부대에 전화를 받고 밖으로 나가더니 이제 다시 돌아와서 또 마저 게임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지인 또는 그 주변에 있던 인물의 제보에 의해서 이제 받았던 내용이고요. 이하고 관련해가지고 롤게임에 대한 접속 기록을 이제 확인을 했더니, 그때 군에 있는 동안에, 그 2017년 1월부터 11월로 돼 있는데, 277시간 접속을 했다고 나와요. 바로 이제 그 추미애 아들의 아이디로 알려진 걸로 해서, 그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요. 예. 그게 지금 외부에 나와서 한 거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당일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2017년 6월 25일. 예, 바로 이제 그때의 기록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이제 알려줄 수 없다라고 지금 이제 업체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건 아마 이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강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사실이라면 이거 어떤 겁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그동안 아프다 애가 그래서 열흘이나 나갔고 그런데 너무 아파가지고 쿠드로 열흘을 또 늘려줬고 심지어 미복귀인 거를 휴가로 지금 넘겨준 타령 의혹, 네. 타령을 무마했던 그런 사안들이 지금 짙은 건데 만약에 얘가 정말 아픈 애라면은 PC방에서 친구랑 이렇게 게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돌아다닐 수도 없죠. 결국 예. 이 사람이 지금 절차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황제 휴가를 나갔다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병가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일반 병사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특혜를 누렸던 거 아니냐. 이건 당연히 국민적 공부를 사야겠죠. 그렇죠. 이제 바로 이게 꾀병이고요. 휴가 미복귀 사안이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고요. 그렇죠. 그게 이제 군형법에 있는 군무이탈죄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그리고 이제 군무 기피 목적 사술이죠. 그렇죠. 바로 이제 이걸 꾀병으로 해서 결국은 이제 그 군에서 병역생활을 안 할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고 지금 얘기하는 바로 일련의 그 과정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실제 아팠다면 사실은 문제가 없고요. 절차적으로 이제 사후에 보완했다라고 하면 얘기는 달라져요. 근데 지금 나타난 사안들을 보면 그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예. 결국 여러 가지 의혹들은 점점 쌓여가는 그런 상황인 건데 그러면은 이것이 제대로 수사가 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또 걱정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지금 검찰의 지금 여러 가지 정황들 아들을 비공개로 소환하고 또 늦장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약간 좀 봐주기용 수사 아닌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좀 겉으로는 그럴싸하게 하는 척하고 그런 와중에 결론은 사실 뜨뜻미진하게 나오는 그런 국민들의 염원과 정반대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국방부 같은 경우도 뭔가 이 추미애 아들을 비호한 듯한 모양새롭게 해서 입장을 내놓고 있단 말이에요. 예. 과연 이 정부 그리고 이 검찰을 믿을 수 있냐 이런 지금 의혹의 논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당연히 아는 바지만 통상 수사가 시작을 하면 이제 증거부터 확보를 하고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하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참고인 조사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본인을 부릅니다. 근데 지금 8개월 동안 본인을 안 부르다가 그러니까요. 이제 와서 불렀어요. 근데 부른 다음에 압수수색을 이제 그 다음에 했어요. 네. 그건 또 뭐냐는 거예요. 원래 보통 압수수색을 해서 어느 정도 자료를 좀 모아놓고 해놓은 다음에 뭐 불러서 하던가 아니면 뭐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던가 보통 이게 뭐 꼭 공식처럼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봤던 뉴스의 내용이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좀 괴짜 같은 수사다 뭐 이런 말도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건 면제부 주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대위가 이제 등장하잖아요. 그 대위 얘기가 이제 그때 보좌관이 이제 본인 이제 그 추미애 보좌관이 전화했다라고 진술했는데 그 내용을 안 받았더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에서 지금 현재 그 동부지검의 수사진도 사실은 뭐 애완견들이 있다라는 애완견들이 수사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지금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하여간 국민들이 못 믿을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네. 그런데 추미애 아들 논란만 있어도 이것도 시원치 않은데 지금 또 다른 이슈가 터졌어요, 최근에. 예. 그 딸이 운영하던 이태원 식당에서 수십여 차례 걸쳐가지고 250만 원 가량의 추미애 정치 자금이 들어갔던 예, 사실. 예. 그리고 그 아들, 그 추미애가 파주에 있는 동안 아들은 논산에서 이제 훈련을 하던 그런 상황인데 엄마는 저기 있는데 엄마의 그 정치자금 카드가 왜 논산에서 쓰였는지. 이거 불법 아니냐, 정치자금법 위반 아니냐, 이런 말들이 지금 이어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 전에 이게 있어요. 지금 이제 여기서 말이죠. 군인 복무 규율 전에는 그랬고요. 지금은 이제 군인의 지휘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있고 이거에 대한 시행령이 있어요. 네. 제가 이번에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는데 그건 뭐 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병사들의 휴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휘관이 승인하는 겁니다. 네. 사전에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유가 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걸 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상급 부대에 육군본부 마크를 단 그 대위가 와서 이 휴가 처리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자체가 이제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마치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정치자금법 부분에 마찬가지로 지금 이게 아무런 문제 없다는 식으로 지금 항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정치자금법이라고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정치자금과 관련해서 정당하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제공을 받고 투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쓰게끔 하는 그런 법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기본 원칙이 네. 정치자금은 국민적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영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회계는 공개돼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자금은 오로지 정치 활동에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로만 지출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요. 사적 경비로 지출하거나 부정한 용도로 쓰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만약에 이런 정치자금 활동의 용도로 쓰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 회계 부분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걸 올려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해요. 2년 이하 징역, 4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지금 추미애 딸 이태원 식당이라고 해요. 이태원 식당에서 지금 보니까 9개월 동안 2014년 10월에 11월부터 9개월 동안 21차례 250만 원 썼다라고 네.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말이죠. 왜 딸한테 써요? 근데 본인은 그 자리는 기자간담회가 있는 공적인 자리인데 그럼 딸 식당에서 공짜로 먹으란 말이냐? 그러니까요.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원래 공직자 윤리가 그렇지가 않거든요. 오이밭에서 뭐라 그래요? 저 신발끈 고쳐매지 마라 그러잖아요. 네. 의심사는 행동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는 어떤 공직을 이용해서 자기 그런 딸인 자녀들한테 어떤 부당한 혜택을 주는 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식당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뭐 많고 많은 식당 중에 왜 꼭 자기 딸 식당에 가가지고 굳이 그런 지출을 했어야 되느냐. 그래서 지금 야당 의원들도 그 대정부질문에서 말한 게 네 돈 쓰세요, 네 돈. 왜 국민들이 후원금 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왜 딸한테 쓰는 겁니까? 이런 일갈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정치자금법 위반의 문제가 지금 이제 나온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 사안과 관련해서 보면은 뭐 지금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1년 만에 그만뒀다라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임대료가 한 달에 10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거였다는 거로 밝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이제 여기가 생긴 지가 한 두세 달밖에 안 되는데 이걸 맛집 프로로 이제 이 방송에 소개한 그 유명한 프로그램이에요. 어. 근데 그거를 석 달 만에 인기 맛집이다. 예. 라고 하고 있고, 뭐 이제 뭐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은 그 당시에 게스트로 출연했던 그 벨기에 남성 방송인이 여기 내 단골이라고. 석 달 만에 단골된 것도 신기해 죽겠는데 그 단골이라고 했던 그 방송인이 또 지금 법무부 멘토단으로 갔잖아요. 멘토단으로 위촉. 그 멘토단 아무나 되는 거 아니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위촉된 그런 사안으로 보면 무리한 거예요. 그렇죠. 정상적인 그 지출은 아닌 게 분명하다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국민들의 의혹을 제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아들 퇴소식 하는 날, 그날 이제 파주에 있는 군부대를 방문하는 거, 왜 계속 나오는 거 있잖아요. 군복 입고서 장갑차에 올라가서 본인은 웃고 있고 거기에 있는 병사들은
얼굴이 굳어 있는 그 사진 보셨죠? 아, 그럼요. 유명하죠. 예. 근데 바로 그 와중에 지금 아들은 거기서 정치자금 썼다는 거 그냥 아니에요? 근데 퇴소식을 하는 날이었다고 본인은 안타까운 심정을 얘기했어요. 근데 본인의 그 이 정치자금 관련된 그 카드를 바로 그 논산훈련소 근처에서 주유하는 데 쓰고 기름 넣고 그 다음에 고깃집에서 쓴 걸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건 뭡니까? 그 점퍼라는 영화 아시죠? 네. 그 순간 이동하는 SF 공상과학 영화 아닙니까? 바로 그게 지금 현실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하다 안 되니까 이런 것까지 거기까지 가냐 인내하기 힘들다. 그래도 인내하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추미애 장관이 했어요. 참 뻔뻔해요. 뻔뻔합니다. 그래서 뭐 소설을 쓰시네라고 얘기했고요. 공정은 이제 뭐 세치혀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렇죠. 라는 얘기. 억지와 개변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본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결국 지금 이 추미애가 또 한 번 말장난을 해가지고 이 사안에 대해서 그거 뭐 별것도 아닌 건데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넘어가려는 것 같은데요. 그런 와중에 지금 놀라야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사실 그 소설 쓰신의 발언도 야당 의원을 상대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 예. 이런 지적이 나왔던 사안인 건데 얼마 전에 또 마이크 사고라 해가지고 김도우 의원을 지칭해가지고 뭐 사람 잡는다 이런 말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저는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정말로 몰랐을까? 이 사람이 그래도 5선 의원이었는데 이거 대놓고 지금 어떻게 보면 능욕을 주려고 의도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바로 그때 이제 김도우 의원도 있고 지금 유상범 의원도 이제 검찰 그렇죠. 출신이었으니까 이제 그쪽을 지칭했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뭐 어이없다라는 얘기하면서 이제 검사하고 국회의원 하길 참 잘했다. 뭐 죄 없는 사람 여러 명 잡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이게 마이크가 꺼진 줄 알았다라는 얘기를 하던데 네. 실수도 말이요. 한 번이면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지만 거듭된 실수는 이건 의도적이다라고 봐요. 그렇죠. 그죠? 소설을 쓰신 때 얘기도 그때 이제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독백을 했습니다라는 이제 얘기로 했다가 그거 얘기한 지 얼마 안 있어서 또 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이게 그야말로 모욕죄 아닙니까? 형법상의 모욕죄. 그렇죠. 예. 그 지금 뭐 김도희 의원 안 그래도 어제 제가 통화하는 일이 있어서 이제 이거 가만히 있느냐 했더니 뭐 워낙 그러니까 뭐 일단 넘어가겠다라고 했지만 뭐 있지는 않을 겁니다. 네네. 라고 이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형법상의 모욕죄 같은 경우에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공연하지가 않다. 라는 식의 어떠면 좀 법꾸라지라고 할까요? 법꾸라지성 굉장히 의도적인 아주 그 비열하죠. 그렇죠. 이제 그 비열한 방식의 사항이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비열함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또 이것을 TV로 또 유튜브로 보는 국민들의 마음도 정말 속이 뒤집어질 지경인데요. 저는 이쯤 되면은 추미애를 임명한 사람 문재인이 뭐라도 뭐 사과라던가 메시지를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문재인한테 기대할 게 없잖아요. 윤미향 때도 침묵했고 조국 때도 침묵했고 뭐 그 울산 선거농단 때도 침묵했고 김경수 때도 침묵했고 박원순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다 있고 네. 지금 최근에 여러 민주당 사람들 그렇게 난리가 나는 와중에도 어쨌든 자기는 아몰랑으로 일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청년의 날인지 뭔지 그 행사 가서는 공정을 무슨 37번이나 외쳤다 이런 말도 나오는데 네.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공정을 말할 자격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이 그날 그런 식으로 오만 방자함을 보였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하는 것은 결국 그날 당일 있었던 이제 그 권력기관 개혁 이제 회의 때 바로 이제 버젓이 이제 그 동행하는 모습을 이제 보였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자신감을 표출했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제일 먼저 얘기해서 참 사람들한테 인상 있게 줬던 얘기가 뭡니까?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네. 결과는 정의롭다. 라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특권과 반칙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했죠. 근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제 그런 조국부터 시작해서 윤미향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추미애 장관 그리고 지금 이제 다른 사안들이지만 이제 뭐 김경수의 이제 드루킹 부정선거 그 다음에 송철호 부정선거 그죠? 그 다음에 오거돈의 특권 아니에요, 그것도 그죠? 그런 이제 직원 선출행 박원순 직원 선출행 그리고 새로 불거진 김홍걸 부정부패 그 다음에 이상직 그야말로 이 갑질 그런 행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본인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침묵을 하고 있어요. 침묵은 뭐겠습니까? 묵시적인 동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37번 청년의 날 때 그렇게 공정을 얘기했지만 공정을 입에 담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걸 두고서 대국민 조롱곡을 하는 거냐 라고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결국 당신이 공정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 자기 주변에서 벌어지는 그 불공정함을 침묵으로 사실상 동조하는 사람이 어디 청년들 앞에서 공정을 논할 가치가 있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고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난 광복절 때도 그렇고 당신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우리가 당신을 일깨워주겠다. 당신을 심판하겠다. 라고 광화문에 많은 분들이 오셨던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또 이용해서 코로나 재확산의 원인이 집회다. 이렇게 해놓고 지금 벌써부터 또 개천절 집회 조짐이 나오려고 하니까 용서하지 않겠다. 뭐 관용을 베풀 일은 없을 것이다. 예. 뭐 반사회적 범죄다. 예. 이런 지금 끔찍한 표현들 막 늘어놓고 있어요. 아, 이거 참 심각한데요? 그 지금 사실은 이제 군사 독재 시절이라고 일컬어지는 때도 그 직접 대통령이 나서서 이런 식으로 뭐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 반사회적 범죄다, 용납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그 밑에 뭐 장관이나 아니면은 뭐 치안본부장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얘기를 했죠. 본인이 나서서 한 적 없습니다. 그 독재를 누리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 이런 공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분개했던 문재인 대통령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조국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 아, 그죠?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제 그 이 좌파 진영에서조차도 그야말로 양심 있는 그런 지식인들은 굉장히 이제 그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해요. 바로 그런 식의 이제 말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쪽에 야당이 지금 집권 여당 인사들이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광우병 때 대응하는 이제 입장에 있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그 탄핵 집회 때 뭐라고 했어요? 그 집회의 자유야말로 절대적인 자유라고 했어요. 그렇죠. 무제한의 자유라고 얘기하고요. 그랬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와가지고 코로나 가지고 지난 총선에 재미 봤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8.15 때 그 이제 부동산 문제나 뭐 그런 사안들 때문에 여론조사도 떨어지고 이제 그 다음에 거기에 집회에 나와 있던 이제 굉장히 그 정말 예상 외에 수많은 이제 국민들이 나라가 네 거냐, 문재인을 탄핵한다, 문재인을 파면한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이 분노의 목소리를 낸 거에 역공을 했잖아요. 다랑 제1교회 때문에 지금 이제 코로나가 확산됐다라고 해서 상당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효과를 봤어요. 네. 근데 그 약발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요. 예, 약발이 떨어지니까 이번에 이제 개천절 집회를 놔두고서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회의 자유라는 게 뭡니까?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이잖아요. 헌법에 매우 중요한 자유고요. 그렇죠. 그거는 최대한 보장이 돼야 돼요. 그럼요. 다만 코로나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전면적으로 금지돼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있지만 그렇게 전면 금지될 상황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집회는 또 허용을 해야죠. 그건 맞지 않겠어요? 그럼요. 예. 그게 지금 이제 이전에 그 8.15 집회 때도 지금 이제 몇 군데 집회가 허가가 됐는데 그거 당시에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나와 있는 게 이제 인천 법원에서 뭐 한 6가지 방역 수칙, 뭐 체온 검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거리 유지한다 하는 등등 뭐 이제 그런 조건을 내세워서 그 다음에 인원도 99명 이하로 이제 제한하는 뭐 그런 걸로 해서 집회 허가를 냈어요. 그래서 용납하지 않겠다,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건요 대국민 협박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뭘 했습니까? 집 가진 사람, 집 안 가진 사람, 심지어 의사와 환자 갈라치기 했어요. 그런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 국민들이 두고만 보고 있겠습니까?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게 바로 집회를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우리 헌법적으로 보장된 기본권 행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이것도 과제지 않겠습니까? 결국 저들은 지금 이 개천절 집회 그리고 그 뒤에 있을 수 있는 한글날 집회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코로나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어떻게든 이 시비를 걸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대안 뭐 이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 전에 뭐 당연히 지금 사실 공정이라는 이름을 올리면서 대국민 조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대국민 갈라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집회를 놓고서 대국민 협박을 하는 상황에 우리는 일어서야 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소규모 집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전개하는 거죠. 아하. 예, 이제 그런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지금 이제 그 시민단체 쪽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제 그 차량 집회. 드라이브 스루 집회. 예, 드라이브 스루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인데요. 각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아하. 예, 온라인으로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집 밖에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페이스북에 태그 있잖아요. 네. 예, 태그를 통해서 뭐 문재인을 파면한다. 네. 예, 나라가 네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 저 신의 한수에서 이제 중계 방송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의지를 보여줘야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방법으로 정권에 대해서 규탄의 목소리를 이어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 뻔뻔한 세력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큰 일을 범하고 있는지 이것을 조금이라도 아차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국민 여러분들 계속해서 힘내시고 또 함께 싸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저희가 이렇게 대담을 나누면서 여러 말들을 했지만은 이 가증스러운 정권, 그리고 이 정권에 기생한 이 기생충 같은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들 절대 이 사실들을 잊어서 안 됩니다. 때문에 함께 규탄의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건데요. 그 과정에 저희 신의 한수가 늘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신의 한수 응원 이어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영상 외부로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회색 엄지를 파랗게 추천 잊지 말아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도 꼭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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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발생하는 것이 탈모입니다. 다양한 모발 고민이 발생하는 요즘 해결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올바른 두피 케어가 답입니다. 그래서 저희 신의 한수에서 준비했습니다. 평강의 오랜 노하우를 담은 성분들로 탄생한 구전 탈모 완화 샴푸입니다. 일단 이 고급스러운 패키지에 저는 한 번 더 반했는데요. 이 시크한 블랙이 이 평강에 있는 구전 녹삼과 구전 녹용에 그대로 그 패키지를 담은 듯한 깔끔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샴푸를 사용한 지 2달이 됐습니다. 제가 웬만한 샴푸를 사용해 봤는데 탈모 샴푸 하면은 일단은 뻑뻑한 느낌도 있고 탈모 샴푸 하면은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느낌은 있었지만 두피가 개선되는 느낌은 별로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평소보다 머리카락이 덜 빠지는 건 당연하지만 일단은 두피가 간지럽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두피가 건강한 느낌을 주었는데요. 두피가 간지럽지 않고 하루 종일 오래 두피가 건강한 느낌. 제가 이렇게까지 칭찬하는 이유 바로 성분 때문입니다. 성분 중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탈모하면 중요한 게 비오틴이라고 할 만큼 비오틴은 머리카락에 단백질을 생성해 주는데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머리카락에 있는 90%를 차지하는 케라틴 단백질의 생성을 도와주는 게 바로 비오틴입니다. 이 비오틴의 성분을 가득 담은 샴푸, 그리고 이 샴푸에는 그런 성분뿐만 아니라 두피 활력까지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두피와 모발 건강을 함께 잡을 수 있는 그러한 샴푸입니다. 이 샴푸는 식약처의 기능성 인증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신의 한수에서 단독 특가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탈모 샴푸를 쓰면 머리가 뻑뻑하시다고요. 그래서 같이 준비했습니다. 바로 구전 탈모 증상 트리트먼트까지 같이 준비했는데요. 이 트리트먼트는 아무래도 트리트먼트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윤기 아니겠습니까? 그 윤기를 생성시켜주는 동백꽃 추출물과 동백씨 오일을 가득 담았습니다. 샴푸와 트리트먼트 같이 드립니다. 저희 신의 한수에서 드리는 단독 특가 진행입니다. 샴푸 2개에 트리트먼트 1개 더해서 69,900원, 2+1 구성으로 진행되는데요. 원래는 정가가 13만 5천 원인데 48% 할인된 거의 반 가격이 할인된 가격 69,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주문 넣어주세요. 문자로 주문 010-9976-4169로 문자로 주문 넣어주시면 결제 정보 바로 오실 겁니다. 저희 신의 한수에서만 진행되는 단독 특가니까 좋은 기회 놓치지 마시고 좋은 가격과 좋은 성분으로 이 탈모 증상 완화 샴푸와 트리트먼트 함께 만나보시죠.